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최근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환전해도 괜찮은지 여쭤보셔서 과거 저의 경험을 섞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도 간단히 확인해보면서 빅테크들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어제 3% 가까이 상승하며 이제는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상태입니다. 개장 직전 발표된 미 1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1.4%로 예상 밖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어제 상승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GDP는 후행 지표인데다 지난 분기 개인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세부 지표에서 미 경제의 강한 체력을 확인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상승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메타의 좋은 실적에 힘입어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실적 발표 기대감에 4.5% 이상 상승했고 구글도 3.6%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근 급락했던 반도체 산업에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어 엔비디아가 7.4%나 올랐고 퀄컴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 9% 이상 올랐습니다. 퀄컴 실적을 간단히 알아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나 증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작년 11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했다가 현재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한 주식입니다. 퀄컴이 정말 대단한 게 공급망 문제 속에서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하락할 때 작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즉 공급망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작년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조차 공급망 문제로 힘들어했는데 퀄컴 혼자서 계속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당도 현재 1.84%나 되고 코로나 때도 배당을 줄이지 않고 배당을 증가한 회사입니다. 작년 9월쯤에 제가 모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하락장 시작 전에 매도했다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다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네요. 오늘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을 보면 장마감 직후에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때문입니다. 먼저 애플은 실적 발표 후 더 급등했다가 현재는 2.5% 하락한 상태인데요. 보시다시피 역대 최고 1분기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1분기 972억 8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8.59% 증가, 시장의 예상치인 938억 9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EPS는 1.52달러를 기록하며 월가의 예상치인 1.4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애플의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왜 하락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2% 상승했다가 회사가 향후 과제를 언급하자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공급망 부족과 중국 공장 폐쇄 등으로 2분기에 최대 80억 달러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중에 4.5% 오르고 장후에 2% 하락하면 결국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의 좋은 점이 어제 또 나왔습니다. 바로 애플이 90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했고 배당금을 주당 0.23달러로 5%나 올렸습니다.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애플은 2012년을 최고점으로 주식수를 엄청나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비해 주식수가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줄인 것인데요. 그리고 이 900억 달러가 애플이 발표해서 작은 숫자로 보이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보이는 세계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시총이 900억 달러거나 그 이하의 회사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와 마이크로는 900억 달러가 안되고 보잉은 현재 9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의 시총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사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전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듯합니다. 그러면 아마존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후 10% 가까이 상승하다가 현재는 8.7% 하락한 상태입니다. 2001년 IT 버블 이후 최저 매출 성장률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으며 순이익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AWS가 36.6% 성장하며 선전했지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온라인 판매 매출이 1년 전보다 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매출도 역시나 구글처럼 시장의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리비안에 대한 투자 손실로 1분기에 7.56달러의 주당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부진의 이유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전쟁, 인플레이션, 인건비 상승,
공급망 등이 지속해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도 좋지 않습니다. 2분기 매출 성장률은 1분기보다 낮은 3에서 7%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매출액도 1160억에서 1210억 사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또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빅테크 실적들을 보면 실적 발표 후 상승한 종목은 마소, 메타 플랫폼이고 애플도 장중에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구글과 아마존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 분석해드렸다시피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는 단기적인 악재로 생각되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 IT 기업 팡 주식들은 올해 주가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펀드 스트랩 분석가에 따르면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소,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넷플릭스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6.3%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가치주만큼 배당을 줄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메타 플랫폼은 시총 대비 10%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현금을 바탕으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게 바로 빅테크들입니다. 대부분의 빅테크들은 이번 악재 속에서 굳건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으나 아마존은 악재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을 제가 좀 들고 있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될지 분석해서 영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이긴 하나 다른 빅테크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 보이고 현재 다들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에 리밸런싱을 할지 생각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이 크게 올랐기에 장후에 나스닥이 조금 떨어졌어도 여전히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빅테크들 대부분이 굳건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아래 보시면 0.5% 인상은 거의 확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6월 15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무려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90%까지 올랐다는 점입니다. 최근 나스닥이 급락한 이유가 파월이 금리 인상 초반기에 강하게 올린다는 발언 이후 0.75% 인상 확률이 올라가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종금리도 3.7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한 것을 보면 최근 하락에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을 선반영한 듯합니다. 공포지수 빅스를 봐보면 최근 35 가까이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하락해서 현재는 2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공포지수 빅스는 보시다시피 언젠가는 바닥으로 무조건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값을 넣으면 추매 타이밍으로 잡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빅스가 30이 넘으면 나는 추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30이 넘을 때만 매수했어도 꽤 좋은 평단가를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현재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과연 환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259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래는 코로나 당시의 환율인데요. 20년 3월이고 무려 1286원입니다. 심지어 이것보다 훨씬 더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달러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환전을 안하고 원화로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쉽게 환전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이 크게 떨어졌다면 과감히 환전해서 매수하는 게 향후 더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주식들이 크게 하락한 상태이고 시간이 지나면 환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환율이 높을 때도 실시간으로 환전해서 계속해서 매수했습니다. 보시면 20년 3월 환율이 가장 높을 당시 1276원, 1291원, 심지어 1425원이라는 환율을 주고 미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종목들을 주로 매수했는데요. 보시면 20년 3월 31일 기준 제 잔고입니다. 그 당시 나스닥은 7700이어서 조금 반등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22%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락한 상태이죠. 보시면 전부 빅테크 종목입니다. 테슬라는 주식 분할후 가격으로 계산하면 114달러이고 애플은 69달러입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도 이 당시 빅테크를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평균 수익률이 100%는 거뜬히 넘을 겁니다. 제가 빅테크를 매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크게 하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종목보다 크게 상승해 있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률은 하락할지언정 마이너스는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종목 중 팔았다가 다시 산 종목도 있고 이때부터 꾸준히 들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때 매수한 빅테크들 덕분에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계좌가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종목이 보이고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매수하신다면 환차익을 손해보더라도 주식이 올라가는 퍼센트가 훨씬 높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주 5월 4일에 있을 FMC를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과연 저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발표 때처럼 발표 후 악재에서로 급등할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2주 연속 금요일에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악재장 속에서는 주말간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매수를 자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하락할 수 있어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